오늘은 장학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장학사가 되기 전에 같은 동료 교사라든지 또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과의 어떤 관계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체육 교사를 이제 20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났겠죠.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학교 근무를 많이 했을 겁니다. 근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뭐랄까 소신 있게 제 방식대로 재미난 체육 수업을 하고자 했는데 가끔씩 선배님들 옛날 이야기입니다. 그 전날 약주를 한잔 하시고 늦게 오면 수업을 봐줘야 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그런데 가급적이면 거의 저는 선배님들의 수업을 잘 봐주지 않았습니다. 제 수업하기도 너무 바빠서 그랬죠. 부득이하게 아프신다거나 병원을 간다거나 그럴 경우는 보강을 하고 또 같이 합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본인의 어떤 그 약주를 먹고 그리고 목욕탕에 잠시 간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봐준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선배님이 그렇게 수업을 봐주지 않았더니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소위 말하는 싸가지가 없다, 버릇이 없다,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있는 지역에 다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. 그랬더니 저희 동문 선배님도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또 혼내기도 하고 무슨 이유인지 추궁하듯이 물어봐서 제 나름대로 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. 아마 신규 7, 8년차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이제 어떤 저의 이미지가 어떤 체육교사 그런 분위기에서 밝혀졌고, 그 다음에 또 10년차 됐을 때 또 수업을 봐주지 않았습니다. 그 선배님도 수업보다는 보다 학교 운동부에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유시간도 많이 주고 하면서, 저는 자유시간을 거의 준 적이 없지만, 그래서 주변에 또 소문을 내더라고요. 사가지가 없다, 버릇이 없다. 그러니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선배님들이 왜 너 너무 이기적이냐,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제 나름대로는 제 수업 준비하기도 바쁘고, 제 수업하기도 힘든데, 그렇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해주지 않아서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죠. 그래서 어떤 그 주변의 선배님들이 어떤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너 너무 이기적이다. 그래서 속으로 내 수업을 하는 게 왜 이기적이냐. 내 수업을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라고 저는 제 스스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마도 체육 어떤 전공하신 분들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굴복하지 않았다?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저에게 너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또 그 중에 두 분이 장학사 시험을 칩니다.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그 어떤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저를 좀 더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였고, 또 그분들이 지금 이제 장학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장학사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분보다 좀 더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,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교만하게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앞일을 잘 모른다. 그 생각을 할 때면 속으로 이제 전화통화할 때마다 봐라, 내가 가는 길,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라는 그런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. 한 선배님이 계신데요. 그냥 형 하면서 지냈습니다. 근데 그 형이 작년에 교감 선생님이 되고 저는 그보다 더 빨리 장학사님이 됐습니다. 교감 지명을 받았지만 저에게 부를 때 이제 이장학사님이라고 부르는데, 사실은 이제 제가 친한 형이고 해서 형님 왜 그러십니까? 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 장학사님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일적으로 장학사님 하고요. 이제 교감 발령은 났습니다. 교감 발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주 뵙기도 하는데, 이제 장학사님 이렇게 존대하듯이 예, 잘 힘드시죠? 그러면 저도 교감선생님 잘 지내십니까? 라고 호칭을 형님에서 이제 교감으로 바꾸어서 좀 더 업무적인 그런 말투로 이제 하게 됩니다. 무엇보다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제 고향이 김천에 와서 예전부터 알았던 이제 후배들이나 선배 부장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라고 전화를 드리고 하면 어떤 분들은 선배님들이 말을 좀 머뭇거리기도 합니다. 이장학사님이라고 하기가 좀 아직 입에 익숙하지 않고, 또 예전에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이제 장학사님으로 부르려고 하니까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낫겠다, 그런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저는 그분들께 선배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부장님이라기도 하고
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장학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관계의 정리, 특히 후배들도 그런데 후배들도 이제 선배님이라고 하지 않고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 장학사님이라고 합니다. 장학사에 대한 뭐 이미지랄까 뭐 아니면 장학사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체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장학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되게 아직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떠한 분은 부장님은 제가 부장님이라고 하면 장학사님 하면서 제가 부담 없이 일을 좀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지역마다 학교 체육 지역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. 8인에서 10인 정도 체육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회를 가지는 건데요. 예전에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이 활동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개최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좀 뭔가 이제 그때는 함께 동참하는 교사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협의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말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무겁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가볍게 듣다 보면 또 사적으로 듣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생기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일적으로 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장학사가 되고 저의 포지션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제 체육과 동료 교사라든지 선후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존대하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그런 호칭 만큼 저 역시 그분들의 어떤 다가오는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저도 좀 달라져야 된다.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.